민주당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소장님? 네. 어떤 속이 궁금하십니까? 김병기 의원인데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아니 강선우 의원만 하더라도 순순히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강선우 의원보다 논란과 의혹의 규모가 더 쩌남인데 왜 이렇게 버티느냐? 제가 분석을 해보면 김병기 의원의 이 발언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발언에. 밝혀야 된다. 그 다음에 한 달도 시간을 못 주냐. 한 달도. 그 다음에 잔인한. 요즘에 소찬이까지 소환이 돼요. 잔인한. 아, 잔인한. 노래 가사를 말씀하신 네.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다른 인물과 다르다. 네. 김병기. 이 이재명 대통령의 호의 병기를 자처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저는 왜 기여하지 않았냐. 나만큼 헌신한 사람 누가 있냐. 그러면 뭐냐. 본인으로서는 이른바 찐명. 내가 정말 16년에 신문으로 돌아왔지만 찐명이다. 그러면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나 한건폰 있는 줄 몰라? 아직 금고를 못 찾았지만 한건폰 있어. 두 번째는 판도라. 뚜껑 열리면 난리나. 세 번째는 뭐냐. 저는 이 한건폰이니 판도라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걸 까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의 김병기 의원의 메시지는 적어도 우리 가족들까지도 다 연루돼 있지 않냐. 우리 지금 둘째 아들까지 압수수색 당하지 않냐. 최소화해달라. 나한테 물러날 때 물러나더라도 물러날 수 있는 그 작은 명예라도 달라. 이 호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병기 의원이 SNS로 이제 연일 읍소를 하고 계신데 우기현 부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이제 당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나요? 뭐 여러 관측으로는 이제 뭔가를 쥐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버티는 거 아니냐라는 추측도 하시는데. 뭐 혹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던데 네. 그럴까 싶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뭐 그 강선욱 의원하고 녹취는 네. 공천 과정이었고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기 네. 때문에 한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다른 녹음 같은 거 다 안 한다라고 얘기한 바 있어서 네. 그게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만에 하나 뭐 비슷한 내용이 뭐 의도했든 아니면 우연이든 녹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무기 삼아서 할 정도의 그런 분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제명 절차 자체가 굉장히 부당하고 가혹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가족들까지 수사선상에 줄줄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당이 나에 대해서 결국 내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보호는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정서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을 하시는 것 같고요. 안타깝지만 그것조차도 받아들여지기 힘든 절차로 가고 있습니다. 12일 사실 윤리심판원에서 결론이 날 것 같았는데 어쨌든 이번 달 말로 지금 예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 당내에서는 그 사이에 탈당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 오히려 이렇게 탈당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정치권에서는 신기하다라고 보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단계는 이제 지난 건데요. 네. 이 1차 윤리심판은 제명 결정 이전에 하셨어야 됩니다. 근데 당규 절차에 따라서 지금 재심 절차 네. 들어간 거고 그 사이에 또 최고위에서 직접 쓸 수 있는 당대표의 비상징계라는 권한이 있긴 한데 그렇게까지 그렇죠. 안 쓰겠다고 하셨죠. 그 재심 절차를 빨리 진행할 것 같습니다. 재심도 결국 윤리심판원에서 하기 때문에 징계 결정문 받고 거기에 재심 신청서의 내용상 네. 이번에 제명 결정의 이유가 된 내용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으면 네. 재심이 인용될 가능성도 사실은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당에서 진행해서 이 논란을 최대한 빨리 수습하고자 하는 게 지금 당의 입장입니다. 개혁신당에서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뭐 김병기 원내대표가 법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로 나눠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 네. 정치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하면은 안 되죠. 빨리 당의 부담을 들어주고 김병기 의원이 이렇게 당의 중진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 당에 어떻게 보면 혜택을 많이 입고 저렇게 중요한 직책까지 올라갔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빨리 탈당을 해서 자진 탈당해가지고 당의 부담을 들어주는 것이 정치적인 후위를 도모하는 측면에서도 맞다고 저는 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이미 본인이 판단하기에도 나는 정치적으로 부활하기는 힘들지 않겠나라고 본인이 판단을 하는 것 같고 최대한 뭔가 가족이 아닌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자신의 어떤 이후에 수사받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최대한 많이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렇게 버티는 거 아닌가. 그래서 버티는 속내를 누구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미스터리다. 미스터리. 미스터리. 아, 미스터리. 미스터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미스터리께서 뭔가
언지를 좀 주시고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동아줄을 좀 주시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앞으로 후위를 좀 도모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버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동훈 수석 대변인 말씀 듣다 보니까 네. 이 수석 대변인께서도 미스터 리네요. 그렇죠. 네, 네. 농담이고요. 네. 자, 썰렁했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사안이 지금 커지는데 다음 주 월요일 뭐가 있습니까? 19일 날 또 이현 후보자 청문회까지 있거든요. 청문회가 있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절차적인 부분은 시간을 끌면 끌수록 골치 아파지는 거거든요. 빨리 하고 싶은데 빨리 못하는 이유가 워낙 이제 이 김병기 의원이 아무거나 이게 당에 깊숙이 개입돼 있는데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저는 이렇게 좀 전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사로 안 된다. 특검으로 가자. 왜냐하면 경찰 수사가 너무 넉장 수사 뭐 김경 시의원도 그렇고 체포도 안 하고 출국 금지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이 아니라 전수로 가야 된다. 그건 선을 긋기는 했지만 여론은 그렇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이게 지금 저는 깜짝깜짝 놀란 게 공천헌금 이슈가 여하튼 뭐 이걸 꼭 민주당에만 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지금 통일교보다도 더 이슈가 커졌어요. 공천헌금이 공이 통보다 더 커지는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특검 진행 상황은 어떻게 공조를 하시고 계시나요? 국민의힘과? 국민의힘하고 오늘 여기 민주당에서 2차 종합 특검을 이제 발의를 해가지고 오늘 통과를 시키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올라오면은 천하람 원내대표가 오늘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서가지고 필리버스터를 진행을 할 겁니다. 네. 뭐 24시간 할 수도 있고 그때 상황을 봐가지고 네. 그걸 결정을 할 텐데 아마 내일 청와대 오찬이 있죠. 그런데 그 네, 문제도 있고 맞습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은 연대를 해가지고 이번에 어떻게든 이번 그 강선우 김병기 강선우 사태에서 불거진 공천 헌금, 공천 뇌물 문제를 갖다가 정확하게 그리고 진상을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적으로 지금 보면은 공천 헌금이 국민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게 정치 개혁됐다, 뭐 정치가 맑아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공천 헌금이라는 1억이라는 그 서울시의원 같은 경우에 1억이구나. 그리고 구의원 같은 경우에 한 3천만 원 되는구나. 이런 헌금이 그대로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뭐 저도 뭐 기자를 오래 했지만은 그런 얘기들은 있었는데 실체가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5개월 뒤에 이제 지방선거 때 앞두고 지금 보면은 공천헌금이 오가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대로 수사를 해가지고 일벌백계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또 5개월 뒤에 이제 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출마하려고 하시는 분들 간에 동거래가 없다고 지금 할 수 없거든요. 지금 그 문제를 밝히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은밀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그걸 밝히기가 쉽지 않은데 어쨌든 이번에 특검을 통과시켜가지고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을 하고 그래서 일벌백계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천헌금 네. 특검 저는 변죽만 올리고 못할 거라고 봅니다.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거다라고 네, 보시는 왜냐하면 이거 특검으로 가려고 하면요. 국민의힘 이철규, 김정재 의원 녹취록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다 포함시켜야 됩니다. 단위가 달라요. 거기는 3억, 5억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 뭐 사실 구체적 사건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만 공천과 관련된 돈 거래가 광리에 이뤄진다는 건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가 훨씬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측면 고려하면 지금 이거 뭔가 무슨 의혹이 큰 것처럼 계속 특검을 통해서 그 주장을 하는 것 뿐이지 실제 특검을 계속 추진하지 못할 거고 경찰 수사 좀 지켜보면 됩니다. 지금 경찰은 이 검찰청 폐지 이후 지금 이제 논쟁이 네.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 가장 근본에 뭐가 잡혀 있냐면 경찰에 대한 어떤 수사 능력과 사건을 봐주게 하거나 덮는 이런 부분 때문에 경찰에 그렇게 신뢰하고 수사권을 완전히 넘길 수 있느냐 이 불신이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이런 사건에서 대충 수사했을 경우엔 향후 이 논의가 다른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경찰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과를 반드시 내야 된다고 본인들도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권 관련자라고 적당히 수사할 수는 없는 사건입니다. 짧게 네. 한마디로 네, 네. 보시면요. 우리 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네. 공천헌금 문제는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거대 양당의 문제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그러니까 공천을 주면 바로 당선이 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헌금이 오가는 겁니다. 당선이 보장이 안 되면 어떻게 돈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양당이 그야말로 독식하는 구조. 국민의힘은 영남에서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호남과 수도권에서 독식 구조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네. 헌금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검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제도적으로 이 양당 독식 구조를 깨야 됩니다. 그래서 중대선거구제를 확대한다든가 결선 투표제를 도입한다든가 해가지고 국민들이 그야말로 줄줄이 투표하지 말고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를 갖추는 것이 또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회장님, 이거 관련해서 마무리 발언.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네, 잘하자. 한마디 잘하자. 하셔야 되는데. 잘하자.